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관절염 중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을 불러오는 습관, 또 요즘 관절염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젊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퇴행성 관절염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러오는 젊은 관절염까지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네. 관절염을 앓고 있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약 한 100명 중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은 95% 이상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70세 이상이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네, 앓고 특히 있다고 여성분들은. 해도 되겠는데요. 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저희가 무릎 관절은 아주 매끈매끈한 얼음보다 더 매끈매끈한 이 관절 연골로 덮고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아주 얼음이 빙질이 아주 깨끗할 때는 정말로 매끈매끈한데 봄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에 금이 가듯이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외상 등으로 관절 연골이 손상이 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그 금이 계속 커지면서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골극을 형성해서 네. 관절이 더욱더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관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주 목적이 이제 통증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릎 환자들을 보면은 무릎이 붓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이제 O자형 변형되기도 하고 네. 또 무릎을 잘 꼬부르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영상을 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환자들처럼 오리 걸음을 걷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예. 또 특히 이제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이런 대소변 문제도 보기 굉장히 힘든 주저앉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심하게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난다는 건데 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보인다면서요. 네. 네,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관절염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가요? 젊은 층은 아무래도 뭐 스키를 탄다든지 심한 운동을 하면서 뭐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돼 가지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그 무릎에는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은 경골과 이 대퇴골 사이에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윤활작용을 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등산을 하다가 하산을 하거나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심한 축구나 농구에서 착지할 때 정형외과적인 용어로는 뇌굴곡할 때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반월상 연골 손상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일어나고 네. 찢어진 부위가 관절 내로 들어가서 무릎을 잘 필 수도 없고 심하게 이제 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를 체크해 보면은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고 또 손상돼 있으면은 더 이상 찢어지지 말게 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해 주기도 합니다. 또 심하게 너무 손상된 반월상 연골 환자에 있어서는 네. 사체에서 반월상 연골을 떼서 동종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좌식 생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생활 습관도 관절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외국에서 그 생활 습관은 대변 같은 거나 소변 같은 볼 때 이렇게 완전히 앉는 자세가 아니고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과거 50년대나 60년대 그런 생활 양식이 이렇게 너무 주저앉거나 아니면 양반 자세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이렇게 있는 자세를 이렇게 선호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자세들은 무릎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저희 분들 중에서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 많은 것도 이러한 생활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역시 네. 관절염을 빨리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관절염이라 해서 다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관절에 영향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 좀 말이 어려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좀 체중을 좀 감소하면은 네. 무릎이나 이런 관절의 하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해보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볼 수도 있고 네. 약물요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릎을 직접 보면서 무릎을 씻어낼 수도 있고 네. 요새는 뭐 줄기세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고 오자가 조금 심한 경우 젊은 사람에서는 이제 교정절골술이라고 해갖고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반드시 맞추는 수술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 연골 주사를 많이 맞던데 네. 이거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관절염 진행이 되면은 무릎이나 이런 관절 내에 하이얼린 유로닉 액시드라는 그런 그 점액이 풍부한 연골을 보호해주는 네.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이 성분이 감소되고 또 성격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히루안이라는 그 약을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고 충격을 완화하고 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자주 맞거나 아니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잘못 맞아가지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는 경우도 좋고 꼭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 주사는 네. 당뇨가 있으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뭐 바람직하지 않지는 않지만요. 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당뇨 환자들도 이 네. 연골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적외선 촬영을 하면은 좋아지는 것을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관절경 수술도 자주 하던데 이거는 뭔가요? 네, 관절경 수술은 조그만한 무릎에 구멍을 내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네. 또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직접 이제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반월상 연골 수술이나 십자인대 수술이나 저희 영상을 준비한 것처럼 이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꺼내주고 또는 다발성 천공술을 할 때 유용한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 네. 이럴 때는 어떤 치료법을 받을 수 있나요? 관절 연골이 너무 심하게 없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 후 염증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특수한 우주복을 입고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이 완전히 네. 좁아졌을 때는 인공관절을 시행하는데 요새는 그 재질도 좋고 또 움직이는 인공관절들은 수명이 20년에서 25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서 네.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네. 있는가 하면 네. 안타깝게도 별반 다른 걸 못 느끼겠다 하는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인공수술의 효과는 네. 뭔가요? 아무래도 통증이 좀 완화되고 이 O자형으로 심하게 변형된 사람이 빤듯하게 다리가 맞춰지면은 네. 키가 커졌다는 느낌도 있고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네. 혹시 우려해야 할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나요? 아무래도 뭐 요새는 그 CPM이라는 기기가 있어가지고
그 무릎 수술 후에 뻗정다리가 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운동을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 관절의 강직이 간혹 올 수도 있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이걸 다시 뽑아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이렇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골절이 올 수도 있고 또 관절이 약간 이렇게 느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아픔과 불편함, 무지외반증이란 질환이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름엔 샌들도 못 신고 오래 걷기도 힘들어서 남모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고도 하고 신발을 잘 신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전주수병원 정형외과 이돈석 과장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병원을 찾는 대표적인 발질환 무지외반증. 조금만 걸어도 심한 통증이 생겨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엄지발가락의 끝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게 되고 그리고 엄지발가락 시작 부위는 상대적으로 돌출이 되며 발가락 자체도 안쪽으로 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발가락 쪽을 자꾸 밀치게 되어서 나머지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이런 변형이 동반되는 발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이런 발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신발을 신으면 참 불편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신발을 잘못 신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발생 빈도가 2%이지만 네.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서는 발생 빈도가 33%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즉 이것은 신발에 의해서 무지외반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뾰족 구두와 같이 볼 앞이 좁아져 있는 신발이라든지 네. 굽이 높은 힐과 같은 신발에 의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신다 보면 발가락 자체가 신발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이나 나머지 발가락들이 자꾸 안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 압박을 가하게 되고 또 튀어나온 부위는 신발에 의해서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라든지 신경 유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든 증상들이 신발 하나에 의해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대개는 유전적인 체질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나는 평생 편한 신발만 신고 굽이 낮은 그리고 볼이 넓은 신발만 신었는데도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평발이라든지 아킬레스 힘줄이 남들에 비해서 유연하지 못하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체중이 늘어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지외반증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전적이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불편한 신발을 오래 착용하면 무지외반증이 가장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발에 네. 의해서 더 예.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하이힐처럼 불편한 신발을 많이 신다 보니까 무지외반증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남성들한테도 발병률이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외래에서 보면 무지외반증으로 진료보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사실입니다. 네.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가 집계를 해봤더니 무지외반증으로 진료를 본 인원의 85%가 여성이었고요. 네네. 15%는 남성이었습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5.5배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볼 앞이 좁아져 있는 신발이라든지 힐과 같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네. 이런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우리 무지외반증으로 진료를 본 남성 인원은 네. 4만 1,600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5만 6천 명으로 영평균 7.6%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이제 남성분들도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물론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외관상, 보기의 미용상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큰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엄지발가락 시작 부위가 돌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발이라는 데 자꾸 맞히게 되어서 이 부분 쪽으로 통증이 그리고 염증 때문에 화끈거리거나 발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엄지발가락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변형이 나타나는데요. 엄지발가락 힘은 얘가 움직일 때, 걸을 때 이렇게 지면을 박차주는 힘을 줘야 되는데 네. 얘 자체가 변해 있다 보니 걸을 때 힘이 잘 안 좋아져서 걷는 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나머지 발가락 쪽을 자꾸 밀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변형이 생기면서 티눈이라든지 굳은 살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환자분들은 일반 신발 신는 것도 어렵거나 혹은 걷는 것 자체도 어려워져서 결국 무릎이라든지 골반의 통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발만 아픈 게 또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신발을 오래 착용해서 무지외반증이 생긴다고 하면 청소년에는 이게 왜 생기나요? 그러니까요. 뭐 성인이라면 뭐 나이 드셔서 오랫동안 신발이나 힐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압박이 돼서 그렇다지만 네. 우리 최근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기 혹은 젊은 성인들한테도 이렇게 변형이 나타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형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사춘기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이게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고에 따르면 80% 정도가 엄마 쪽, 모계 쪽 영향에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춘기 무지외반증은요, 성인하고 다르게 특징이 있는데 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발 앞폭이 퍼짐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발 등에 있는 뼈를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2번, 3번, 4번, 5번 중족골이 엄지발가락 쪽을 자꾸 밀치게끔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네. 더불어서 평발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개 사춘기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관절 자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발가락이 변형이 돼서 외래를 찾기보다는 실제로 튀어나온 부위가 미용상, 이게 컴플렉스로 작용한다든지 혹은 튀어나온 부위가 너무 튀어나와서 신발을 신기가 힘들다고 외래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결국 어릴 때 생기는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건데요. 이 사춘기 무지외반증은 치료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 사춘기 무지외반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인과 병의 원인이라든지 치료 그리고 예후조차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춘기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을 수술하게 되면 성인보다는 치료 결과가 예후가 양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편한 신발을 신어서 발이 편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 보조기 같은 걸 차서 더 진행을 막아볼 수도 있을 것이며 따뜻한 족욕 같은 찜질이라든지 발가락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무지외반증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불편한 신발을 오래 착용해서 생기는 성인의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무지외반증 치료는 여부는 환자의 불편함 정도라든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실제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보이는 이 외관상의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엑스레이상 아무리 험하다고 하더라도 네. 환자분 자체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불편한 거 없어. 이런다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급선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예. 대개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외관상 변형이 경미하고 좁은 신발 신을 때만 통증이 있다든지 혹은 가끔 통증이 있을 때는 경과를 일단 지켜보면서 볼 앞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거나 필요시에는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이런 발가락 끼우기를 착용하거나 네. 이에 반응이 없을 때 선택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네. 이보다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안쪽이 좀 더 발가락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엄지발가락이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에 밀쳐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상이 시작되면 선택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보다 더 진행을 하게 되면요. 결국 엄지발가락이 나머지 옆에 있는 2번, 3번 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 격은 심해지면 이 사이에서 발가락들, 나머지 발가락들 위나 사이 아니면 바닥 쪽으로 해서 티눈이나 굳은 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변형이 더 심해져서 걷는 게 힘들어지기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받은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재발하는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 발 자체가 원래 재발하게끔 되어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변형 정도는 이게 심한데 이게 덜 교정이 되어 있을 때를 생각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수술 후에 관리가 좀 덜 됐을 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엄지발가락 쪽 수술한 부위는 디디지 않게 뒤꿈치라든지 특수 신발을 신는데 신은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조급한 마음에 이게 빨리 디뎌버린다든지 빨리 보행을 시작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힐이라든지 구두 같은 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아무는 보통 6주에서 3개월 이후에 신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네. 그걸 조기에 급한 마음에 신으신 분들은 좀 일찍 재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인 만 40세, 만 60세 국민에게 C형 간염 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 때문인데요.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고 초기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사실상 토요일까지 확대 실시되는데요. 검진 결과를 이메일과 모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꼼꼼히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